안녕하세요. 하유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는 아닌데, 왜냐면 잠을 한 6시간 반 정도? 7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왜냐면 택배가 와가지고 그걸 혹시나 분실이 생길까봐 집에 들어놓느라고 잠깐 일어났다가 잠을 깨버려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때 억지로라도 한 2시간 더 자야 했는데 뭐 어쨌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 매일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도 약간 또 아랫배가 약간 좀 무거운 게 느껴져가지고 또 좀 그랬고, 오늘은 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여유있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일하러 안 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책 읽고,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잠으로 힐링을 못하다 보니 운동하러 갈 수 있을지 상황 봐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쉬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좀 컨디션 봐가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로 성공하는 근본 원리 처음에는 기록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달랐어요. 비슷했어요. 독서라는 거는 독서하면서 꼭 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기록하라였고요.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봅시다. 둘째는 명상하기입니다. 네. 저는 명상을 운동할 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운동에만 몰입해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좀 생각하거나 큰 결정 내릴 게 있으면 운동할 때 조금 생각을 몰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래도 좀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또 뇌도 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째는 명상하기. 현실이 시끄럽고 삶이 번잡할 때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폐 깊숙이 들어오는 그 들숨과 배 안쪽에서 나가는 날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복식호흡인데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육 운동 할 때도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는 이제 고립 운동할 때, 자극 고립 운동할 때 이 복식호흡을 매번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3분만 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 3분이 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임계점을 넘길 때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3분. 영상에서는 2분 한다고 하셨거든요. 3분.
오케이. 3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냥 눈을 감고, 네, 그래서 바로 나와의 만남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나와의 조우입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나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입으로도 말로도 하고 편지를 쓰면서 하잖아요.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조금 개선하고 제가 좀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얼굴 인상이라던가 손끝의 움직임이라던가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도 제 목소리를 좀 느끼고 내가 좀 말이 좀 빠르다 싶을 때는 또 속도도 낮춰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좀 흥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제 자신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말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명상할 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상하실 때 나와의 만남을 한다.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나와의 조화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을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하님의 좀 책이나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또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게 된 게 하나가,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호흡은 쉬어지는 거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좀 뭔가 힘을 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이하연님께서 말씀도 하신 게 있는데,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라는 걸 좀 편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호흡을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와의 만남이 마음 공부다. 나는 나와의 만남을 편지로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 공부를 계속 해온 거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었는데, 매일 한글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매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라도 한 줄이라도 좀 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독서하고 그다음 편지 쓰고 제가 산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잠을 6시간밖에 못 자서 최소 8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책 읽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하고 있네. 왜냐면 지금 책 읽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햇빛이 너무 따스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진짜 그냥 있기에는 아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간의 호흡 명상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눈이 생깁니다. 바로 명상하는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시선. 명상할 때만 아니라 저는 매일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천천히 크게 걸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명상하는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뒤에서 혹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지금 발음이 너무 흘려서 얘기하는데 바로 당신의 수호천사이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대중은 이 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대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이가 부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아는 이가 부자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부자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거 진짜예요. 이제 부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운동 강조하는 거, 그리고 명상 강조하는 거,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거. 독서 강조하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 믿으셨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요즘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동기부여 뒤집기라 그래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비판하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벌이로 사용한다. 성공 포르노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 믿으셨어요. 그 다음에 양자 모르겠어요. 한국말 기억이 좀 그걸 좀 믿으면서 그 positive mindset, 긍정적인 마음, 항상 될 것만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믿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수호천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전에 생각해봤을 때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하늘은 나의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 너무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힘들었던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천원이었다, 이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운동이 나왔습니다. 셋째, 움직여라. 요즘에 내가 조금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차분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운동을 조금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었어가지고 운동을 또 자제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최소 30분 움직이십시오. 저는 운동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쉬는 게 힘들어요. 어제도 사실은 운동을 쉬어도 괜찮은데 결국은 갔다 왔거든요, 운동하러. 그래서 하루 30분 움직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헬스장 가면 진짜 30분, 근육 운동은 30분 이내로 딱 한 개를 짚고 하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또 하다 보면 필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버 트레이닝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몸을 만들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냥 30분 힘들지 않게 막 숨이 엄청나게 가쁘지 않게 근육이 아프지 않게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산책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은 산책하고 운동 갔다 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30분 움직이십시오. 운동해도 좋고 산책해도 좋습니다. 또 진짜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산책만 하시더라고요. 산책, 그 다음에 하이킹, 등산 또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늘 걷던 길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퇴근해도 좋습니다. 내리던 정거장이 아닌 그 선에 내려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앞 운동장을 10바퀴 뛰어도 좋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안 하고 헬스장에 꼭 가는 것 같아요. 헬스장 가면은 너무 마음이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저는 좋아요. 운동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보다 가치 있는 자기계발은 운동입니다. 요즘에도 유영만 님의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있는데 투자에서 근태가는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금이 아니라 근.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진짜 좀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도 근태가는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 토마스 컬리 나왔어요. 이번에 책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이 책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로 원서를 읽었는데 그 구자 자수성가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쓴 책 중에서 제 인생에 이 책이 처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획기적이었고 놀랐고 그래서 이 책을 매일 아침에 독서 시작할 때 매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세계적 기업과 대학에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있는 토마스 컬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운동량 횟수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자 중 76%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23%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4회 필라테스를 하고 필라테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하영님께서는 그 개인 필라테스 쌤이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참 필라테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했었고 그래서 집에 리포머가 그 기구가 있어서 집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필라테스 하니까 필라테스 수업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4회 필라테스를 하시고 주말마다 조깅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웨이트는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딱 몸을 보면 웨이트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주말마다 조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프를 하고 일주일에 반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일상을 살펴봅시다. 저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골프를 좀 집중적으로 쳤었거든요. 그래서 스윙 연습도 헬스장에서 매일 하고 거울 보면서 양방향 거울 보면서 매일 하고 했었는데 골프를 쳐보니까 저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중독적으로 운동해온 필라테스 그리고 웨이트와 비교해보면 그 정도로 저에게는 골프가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몸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운 느낌이 마음의 무게까지 줄여줍니다. 맞아요, 진짜. 몸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가벼운 거랑 그리고 무거운 거랑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생산성도 다르고 효율성도 다르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유쾌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맞아요.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수면 질은 나쁘지 않은데 6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네요. 이 책 한 독서 30분 하고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유쾌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지금이 즐거우면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전 정말 좋았던 게 운동하는 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신체가 상쾌하고 마음이 유쾌하고 눈이 까먹었어요. 명쾌해지기인가? 명쾌 맞나? 해지기 위해서 진짜 이 한 문장이 제가 어렴풋이 정리할 수 없었던 그 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려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즐거움은 일상이 되고 운동은 습관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운동하게 됩니다. 운동하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하다 보면 한 20분? 30분 완전히 몰입해서 할 때, 몰입하지 않을 때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아이리님? 우리 아이리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딱 20분? 30분 정도 딱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때 딱 느끼는 그 도파민 스파이크? 그걸 느끼고 싶어서 저는 운동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즐거움의 무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무의식이 즐거우면 긍정의 생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놀라운 영감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공 아이템은 이 과정에서 생깁니다. 맞아요. 몸을 움직여야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쓰고, 그러니까 독서하면서 쓰고죠, 사실. 명확하게 하면. 쓰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쓰고 명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꾸준함 속에서 일상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바뀔 때 나의 삶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대중과 다른 삶. 대중에서 멀어지는 거. 미소. 아이고. 진짜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얼굴 모양에 관련된 전문이잖아요. 되게 이것도 참 이런 책을 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너무 힘이 없네요. 정말 진짜 제 몸은 명확합니다. 25분까지가 내가 딱 집중도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힘이 조금 없긴 한데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아니에요. 좀 뭘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집중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뭘 먹고 이어서 이 부분 제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독서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아이리님. 좀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아이리님 1차적으로 독서는 마쳤고요. 챙겨 먹고 나니까 훨씬 컨디션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나쁜 버릇이 공복에 뭘 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좀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좀 먹고 시작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어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독서 매력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커리어적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미소를 이제 이하연님께서 아이는 이라는 이 말을 할 때 표정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웃는 미소가 되더라고요. 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 원래는 이렇게 좀 매지고 올더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도 이걸 좀 영상을 본 뒤로 많이 한번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니면 제 이름이 아이린이니까 아이린보다는 아이는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러면은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나는 14년째 신노현도 근처에서 얼굴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살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어도 문제고 처져도 문제입니다. 사실 붓기 빼는 거 운동이 제일 좋은데, 그리고 단백질 섭취? 조금 그 소금이라던가 짠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그리고 운동 때문일 수 있는 것 같구네. 그래서 다양한 문제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고, 죽었던 일만큼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전문적으로 일적으로 시술을 다 하시고 관리를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기대돼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술은 습관을 못 이깁니다. 수술은 습관을 못 이긴다. 맞아요. 저도 사실 조금 얼굴 라인이라던가 이 부분을 습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대뼈 밑에 있는데 지압해주고, 턱 밑에 지압해주고, 눈에 중안부 쪽에 지압해주고, 아침에 항상 아이 오에오 크게 완전히 벌려서 얼굴 찢어주고, 그 다음에 두피 마사지 계속 해주고. 근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게 또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근육도 내가 만약에 근육 운동을 했는데 계속 마사지로 풀어버리면 그 근육이 잡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어느 순간 매일 하니까 더 근육이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요즘에 한 일주일에 2번, 3번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라인 이렇게 올려주는데 무엇보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얼굴 마사지가 아니라 등 마사지였어요. 등이랑 목을 하니까 얼굴 그 라인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네, 얼굴이 처지지 않고, 특히나 이 어디인가요? 턱살, 네, 거기가 잡힌, 턱 라인이 잡히는 걸 저는 좀 경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술은 습관을 못 이깁니다.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느끼는 게, 또 얘기하네. 제가 이렇게 페이셜 스킨 있잖아요. 피부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받는 그 피부 관리는 내가 매일 집에서 하는 홈케어를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적게 관리를 해요. 예전에는 진짜 막 스킨케어 진짜 자주 받았고, 마사지도 자주 받고, 막 그 스킨케어 제품 한 번에 막 6개씩 바르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안 해요. 다 안 하고 그 페이셜 마스크 하나만 붙여요. 근데 피부가 더 좋아요. 그 페이셜 마스크 안에 너무나 많은 성분이 있고 좀 이렇게 상충작용하는 거, 이걸 좀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울긋불긋했던 거 이런 것도 없어지고 피부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좀 내 경험이 있는데 피곤하네요. 자, 그 책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줘도 얼굴 습관이 그대로면 결과는 나빠집니다. 그쵸? 얼굴살 수술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살 수술 같은 경우, 살 수술하는 거는 뭐 거상 이런 거, 거상 맞나? 이렇게 리프팅하는 그런 수술인가? 시술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레이저로, 근데 레이저는 또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알았어요. 책 좀 읽어볼게요, 아이린님. 그래서 얼굴살 수술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처지고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지고 줄어든다. 물론 체중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그 노화의 과정은 연부 조직의 소실과 탄력의 저하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앞볼의 감소와 턱 라인의 처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앞볼 되게 그 미소 짓는 거 항상 이렇게 또 응원이라고 했는데 응보다는 아이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그렇게 딱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볼에 이렇게 미소 짓는 것처럼 근육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동원의 조건, 앞볼의 볼륨감, 가름한 턱 라인. 저도 앞볼의 볼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동원이 핵심입니다. 물론 피부 주름이나 색소성 질환, 눈과 코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진짜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피부가 너무 선천적으로 좋게 태어났어요. 조금 예민하고 얇아서 조금 문제이긴 한데 백인보다 더 하얗다 라는, 진짜 이 미국에 살면서도 백인보다 더 하얗다? 근데 백인들이 되게 피부가 사실 흰데 거칠고 좋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또 동양이다 보니까 희지만 또 피부가 좋은, 근데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나빠지고 관리를 하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근데 또 피부 하면은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과 단백질 식단. 그래서 또 피부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부 주름이나 색소성 질환, 눈과 코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턱선이 처지고 앞볼이 꺼지는 모습은 앞볼이 꺼지는 20대와 60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병원이 턱선 교정과 앞볼 보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수술을 할까요? 앞볼 보강 수술? 필러 맞지 않나요? 시술 아닌가요? 어떤 수술을 많이 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쵸? 위에 습관도 바뀌지 않으면 몇 년 지나 다시 수술하러 옵니다. 몇 년 지나? 수술? 수술이 뭐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 필러만 한다는 건 되게 알는데. 오케이. 그래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표정 습관과 얼굴 근육을 잘못 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상이 되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 기본값을 어떤 표정으로 만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근육은 얼굴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턱선을 올려주고 앞볼 볼륨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기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아무리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고 콜라겐을 증식해도 근육의 리프팅 능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좋다. 앞볼에 지방을 이식하고, 그 수술이 지방 이식인가봐요. 다른 곳에서 지방을 떼서 이식하는 거, 그 수술하는가봐요. 그쵸? 콜라겐이나 필러를 채워도 근 손실이 일어나는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노화 예방과 동안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근육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래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들었거든요. 인상이 아름다운 부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상은 마음에 박힌 이미지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이다. 오케이. 인상은 마음에 박힌 이미지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이 외모 좋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제 한 소개팅에서 어제 한 소개팅에서 그 사람의 눈, 코, 입은 희미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며칠이 지나도 떠오릅니다. 이래서 진짜 그 미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는 해석된 것이지만 인상은 각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그 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이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 표정은 얼굴 근육이 만듭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표정 근육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얼굴 인상과 관련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미소 근육이라고 해서 앞볼 근육이겠네요. 그쵸? 앞볼 근육과 입꼬리 근육일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미소 근육이고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입니다.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미소 짓고 있어라. 평소에도. 그래서 미소 근육은 눈 주변에 눈 둘레근과 광대뼈에서 시작하는 근육입니다. 눈 둘레근과 광대뼈. 오케이.
아래로 내려가 팔자주름과 입꼬리 주변의 피부와 연결됩니다. 이 근육이 작용하면 입술과 입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미소가 생기고 턱선이 가름해집니다. 앞볼이 살아나며 외모와 인상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혹은 길거리에서 걷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모두 비슷하고 어둡습니다. 입은 꾹 다물고 샤워터 주위에 힘을 주고 있고 미간은 찡그리고 주름이 잡혀있다. 어디가 모를 긴장과 불안이 표정이 나타난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시간대에 이상하게 그 어금니를 이렇게 꽉 깨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가 제가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을 다 써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표정, 그 표정이 바로 이 무표정이다. 저도 좀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무표정일 때 저 운동할 때는 확실히 무표정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해가지고 완전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무표정이 우리의 대표 표정입니다. 나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을 거울로 한번 보면 우울합니다. 맞아요. 미소 근육을 쓰지 않아서입니다. 미소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무표정은 어두워 보입니다. 이제부터 달라져 봅시다.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상도 달라지고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가 웃는 표정을 질 때 우울한 감정을 절대 가질 수 없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즐거운 표정을 지었을 때 절대 우울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갈 수 없다는가? 그래서 표정을 최대한 좀 이렇게 미소 짓는, 웃는 그 표정을 짓는 게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 게 아니라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즐거우면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슬프면 울지만 우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입니다. 마음에 사로잡는 마법 같은 습관. 아이는 이라는 그 단어를 말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아이는 이라고 말해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봅시다. 입가에 미소가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해봤는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예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마법의 단어인 것 같아요. 아이는 왜 그럴까요? 아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아이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좀 웃게 되잖아요. 아이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귀엽다 이걸 상상하게 되니까 내가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는 이라고 뱉을 때 어떤 근육을 써서 그런가 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아라고 말할 때 턱 쪽 저작근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과 턱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입니다. 부장님이 하려할 때 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안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라고 말할 때 턱에 힘이 슬쩍 들어간다고 하고요. 좀 긴 것 같아서. 또한 입술의 바깥이 살짝 올라가면 굉장히 불이 켜집니다.
미나리처럼 이나리로 끝나는 글자를 말할 때 느껴지는 입꼬리의 느낌입니다. 마지막 느는 핵심 발음입니다. 근육 중 볼 주변으로 배치된 4개의 미소 근육이 있습니다. 는 발음은 이 미소 근육을 위로 당깁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앞볼에 볼륨이 생깁니다. 턱선이 가름해지고 얼굴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진 턱선이 올라가면 표정이 좋아지고 뻥긋한 앞볼도 생깁니다. 갑자기 동안으로 얼굴 느낌이 변화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미소마저 생깁니다. 인상이 좋아지고 외모도 개선됩니다. 노화로 인한 그 변화는 70%는 표정 근육이 결정합니다. 표정 근육이 약해지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나빠집니다. 얼굴이 처지면서 턱선이 길어진다. 오케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하고요. 되게 좀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아침을 아이는으로 시작해서 거울이 있는 곳에서 아이는을 연습합니다. 저 어제 병원 갔다가 올 때 운전할 때 계속 아이는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몰래 차에서 듣거든요. 그 강의 들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얼굴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 뭐죠? 뭘까요? 인생 뭐 전의 시작입니다. 뭘까요? 개선의 시작? 아닌데? 지금 당장 아이는 말하고 거울을 봅시다. 1초 만에 미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표정에 숨겨져 있던 보물과도 같은 미소입니다. 네, 저는 이미 봤어요. 그 표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외모가 좋아지고 인상이 따뜻해지며 인생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 미소가 인생까지 밝게 만듭니다.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변하며 미래가 이미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달라진 미래도 당신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이 그 변화된 미래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How is phrasing? 왜 그 스크린 프레이징 됐을까요? 전자책이 좀 이게 안 좋아요. 다시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이는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직 독서노트 할 것도 못 찾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열어서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차를 보고 순서대로 읽지 않고 읽고 싶은 부분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발목을 잡힐 때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오케이. 여기 한번 읽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부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부자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그런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좀 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당신이 부의 시작을 알게 된다면 오케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길?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순자산 4억
10억 원 이상인 한국 중산층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3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 KB금융에서 발행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을 이상을 가진 부자들은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거나 부자가 되는 그 삶을 꿈꾸게 되는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자괴감이 이건 없어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읽지 않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자괴감, 치부, 질투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저는 이런 감정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나는 제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그러면 그래도 밀리언에어는 되어야 되지 않나. 밀리언이니까 100억? 10 million dollars잖아요. 한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그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되면은 마음이 되게 안정적이겠다.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솔직히 봅시다. 이제 가난하셨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가난했다고 하세요. 그 시절 부가 무엇인지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가난한 걸 모르셨다고 해요. 근데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없었습니다. 돈과 부와 부자는 가난한 나에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는 돈의 느낌이 있고 저도 돈의 느낌이 있어요. 부의 의미가 있으며 부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뭐냐면 저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조금 저축하는 게 더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는 안 쓰는 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지난 경험을 보면 이게 제가 무슨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 어디서든 됐든 뭐 사치 쓸데없는 곳에는 안 쓰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돈을 안 쓰면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데 돈은 돌아서 돈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어쩔 때는 전 솔직히 제가 가계부를 써봤는데 저는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써. 딱 필요한 것? 뭐 건강에 관한 부분에 그 다음에 뭐 책 이런 거 내 루틴에 관한 거 거기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거든요. 특히 건강 뭐 식단 이런 거 최고의 이제 고기 오르게닉이라던가 요렇게 하고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진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항상 좀 부자들은 말씀을 하세요. 돈을 이렇게 가둬주지 말고 보내줄 때는 보내줘야지 돈이 이거는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이세요. 진짜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돈이 감동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뭔가 저는 좀 희한하게 제 인생은 돈을 써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을 안 쓰고 딱 정체해 있으면 막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안 들어오는 거.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아둥바둥하지 않고 돈 써야 할 때는 좀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던가 나의 미래라던가 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 건강에 돈을 쓰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조금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은 감사의 느낌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는 돈의 느낌이 있고 부의 의미가 있으며 부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감사의 느낌이고
감사의 느낌이고, 부는 풍요의 가정이며, 맞아요. 도는 감사의 느낌이고 부는 풍요의 가정이며, 제가 요즘에 풍요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확실히 조금 부에 이렇게 조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부, 풍요,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막 뭐 공부는 열심히 해왔지만 투자에 대해서도 근데 아니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지금 이런 단어들이 제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난 부러움의 대상은 부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부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부러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는 그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풍요와 감사 두 단어. 네, 제가 정말 요즘 좋아하는 단어 같이 붙어 있어요. 풍요하고 감사하다. 지금 이 말로 그냥 내뱉기만 해도 내가 진짜 풍요롭고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돈의 그릇에 긍정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주는 그 느낌의 변화, 그것은 나에게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돈이 주는 그 느낌의 변화, 오케이. 그 시작은 바로 돈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돈에 대한 그 고민과 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과 사유, 그로 인한 돈의 암, 그 과정이 부자로 가는 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의 모든 과정이 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 돈에 대한 알미 없다. 돈에 대한 느낌이 없다인가? 돈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알미 없다는 뜻일까요?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돈이 뭐지? 라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부를 사랑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모릅니다. 부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자를 막연히 시기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스마트폰임을 알 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전제는 알미기 때문입니다. 지금 약간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 표현들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네. 우리는 스마트폰이 주는 그 생활의 편리를 알고 있습니다. 새벽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정을 정리하며 해외 친구와 통화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업무적 효율성도 압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폰이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이제 폰을 사용하는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폰이 제 주위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삶의 변화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음성을 통한 그 대화뿐 아니라 카톡과 메시지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과 연결됩니다. SNS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가상의식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연관계의 시작이자 끝이 이 작은 네모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최대한 스마트폰에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참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하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과 조금 다르고 멀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 나의 개인정보를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누군가도 내가 휴대폰을 공개했을 때도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도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담고 나의 생각을 저장하며 삶의 추억을 남깁니다. 이거 지금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인데 왜 계속 휴대폰이 나오죠? 스마트폰은 작은 전자기기를 넘어 삶의 대변자이자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폰은 돈과 닮아 있습니다. 나 알았어. 깨달음이 왔어.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곧 답이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휴대폰이 진짜 깨끗해요. 저는 휴대폰이 그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이 막 이렇게 그 앞에 액정 있는 곳이 스크린 자체가 막 이렇게 손자국이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가 너덜너덜하다던가, 아니면 신기하게도 액정이 깨져 있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좀 그분에 대한 조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휴대폰은 진짜 새 것처럼 깨끗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의 개인적인 내용이 없고, 은행 업무라던가 이런 것도 쉽게 해치킹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데스크탑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휴대폰을. 그럼 그거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폰과 돈의 공통점. 오케이. 돈의 아바타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돈을 돈에게 나의 돈이, 그러니까 돈이 명령을 내리고, 아바타가 스마트폰이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이 말인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돈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돈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나옵니다. 그 물건의 가격이 돈입니다. 하지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인과 관계가 만나는 인연 관계의 중심이 돈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 스타벅스에 가면 손님을 응대하는 그 직원을 만납니다. 또 그 커피를 위해서 원두를 재배한 농부와도 인연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커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커피를 로스팅한 바리스타와도 인연이 되고, 머그잔을 만든 그 누군가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 없이는 커피 한 잔이 손에 담길 수 없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면서 그 모든 인연관계 시작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왜? 커피를 사서 마셨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돈에서 기인한다. 오케이. 아직까지 조금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그러니까 내가 잘 써야 된다. 오케이. 아무튼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돈을 쓸 때마다 항상 돈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책에서 배운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쓰는 100배의 돈이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오고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이걸 좀 주문처럼 항상 외우면서 쓰기 때문에 감사하고 긍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만드는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돈에 감사해야지 돈이 나의 아바타 역할을 한다. 신기한데?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은 세상을 다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집중도로 잃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생각해보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좀 인격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세상과 돈에 되게 긍정적이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을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폰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끄매고 폰이 부서지지 않게 액정을 보호하며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사우나를 갈 때도 폰을 챙깁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챙겨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챙긴다는 건가? 저는 이걸 조금 의도적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아무 곳에도 안 챙겨요. 집에서는 아예 휴대폰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폰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고 긍정하십시오. 돈을 사랑해요. 휴대폰도 사랑하지만 휴대폰에 통제당하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휴대폰을 사랑하고 감사해요. 너무나 내 삶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잖아요. 그렇지만 그 휴대폰에 내가 통제되지 않으려고 제가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돈의 애정을 듬뿍 담아라. 아끼고 애정을 담고 있어요. 당신이 돈을 아끼고 사랑할 때 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맞아요. 돈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고 돈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 가지 내가 돈을 이렇게 자꾸 움켜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저축을 해서 이렇게 쌓여갈 때 그걸 볼 때 기분이 좋고, 쓸 때보다는, 돈을 쓸 때보다 이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돈을 좀 쓰면 쓸수록 돈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그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또 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